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출 통관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돼서. 그래서 일반 수출은 우리 통상적인 그런 수출 신고 방식인데요. 우리 화주 또는 관세 명의로 신고가 진행이 되고, 이 신고 자료는 약 57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7개. 그리고 이런 수출 신고된 수출 신고 필증은 관세 환급, 일대공사의 증명서 발급, 그리고 영세율 적용의 근거로 사용이 되더라. 그럼 목록 통관이란 뭐냐? 우리 그 송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이런 필수 입력 항목 17개만 입력하면 되는 이 수출 통관 유형이에요. 그래서 개인 특성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송수인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떤 그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그 요건 확인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한약재, 야생 동식물 관련들 이런 물건들은 목록 통관 배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통관으로 가셔야 돼요. 일반 통관으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이 수출 신고. 이거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신고를 유도하고 관세 완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놨는데, 이 물건은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에서는 신고하는 항목이 37개.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수출 신고는 57개, 목록 통과는 17개, 그리고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는 37개. 이 신고 항목 수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일반 수출 신고는 대상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금액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근데 목록 통과는 휴대품, 탁송품 이런 것에 대한 FOB 금액 200만 원 이하,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는 전자상거래 판매되는 물건 200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수출 신고는 수출자 여러분 또는 관세사가 신고를 할 수 있고, 목록 통과는 특성업체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부분에도 영세율 적용, 일반 수출 신고는 가능하지만은 목록 통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으면은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수출 신고는 구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많이 되고, 관세 환급 가능하죠. 일반 수출 신고. 그래서 일반 수출 신고는 관세 환급, 수출된 물건이 다시 반품이 되 들어온다 했을 때 재수입 감면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수출 실적도 인정이 됩니다. 왜? 수출에 따르는 근거 서류, 즉 수출 신고 필증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목록 통과는 이런 신고 내역을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환급, 재수입 면세,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에 있어서는 일반 수출 신고하고 비슷하게 영세율도 적용되고 구매 확인서, 관세 환급, 수출 실적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되지만은 실전에서는 이 그 수출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선적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신고 항목 등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 이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즉 기존에 그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는 환급 대상이 아닌 200만 원 이하 이 전자상거래 물품을 간이 목록 통관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는 걸로써 수출 신고를 가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수출 실적 불인정, 환급 불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관세청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이건 뭐냐? 물품 가격이 200만 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세관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수출신고서 형태를 자동 변환되어 수출신고로 가름이 된다. 즉, 이를 통해서 수출 실적도 인정받고 환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조만간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 소형 물품들, 우리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이런 판매 물품이 있다 했을 때 가급적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은 이런 많은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 간이신고의 문제점들, 그리고 목록 통관 한계, 즉 수출 실적도 인정 안 해주고 환급도 불가하고 영세일도 적용이 안 됐고 때로는 수출될 물건이 재수입될 때 면세 자체도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쪽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쪽에 있어서는 신고하는 항목이 37개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적합 목록 제출 비용 자체가 또 별도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애로사항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게 수출 목록 변환 시스템, 그래서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조만간에 구축이 완료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셔라. 그래서 목록 통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입니다. 수출 플랫폼. 아까 앞선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수출 유형이 뭐였나요? 통관 유형이 전자상거래 간이 신고였어요. 간이 신고.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그래서 이거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이다. 새로운 명칭. 이걸로 해서 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정식 수출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 항목 자체가 일반 수출 신고 57개에 비해서 37개. 그리고 수출 실적 자체. 그리고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재수입할 때 면세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목록 변환 시스템, 즉 이 수출 플랫폼을 이용하시게 되면 목록 통관 대비해서는 이런 혜택들, 환급 지원, 수출 실적 인정, 그리고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대비해서는 적합 목록을 제출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절감되고 수출 신고의 부담이 해소되더라. 이런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업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 화장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업체들이 지금 현행 목록 통과를 많이 수출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실적이라든지 관세 환급이나 이런 부분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수출 전용 플랫폼을 많이 옮겨 오시려고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 쪽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구축이 되는지, 그 신고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전자상거래하는 수출기업 여러분들이 운송사에게 배송 의뢰를 하고 운송사는 관세사에게 수출 신고를 의뢰하게 되면은 이 관세사는 37개 항목에 대해서 수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운송사는 이 물품에 대한 적재 정보를 전송하게 돼요. 어디에? 이 수출 목록 변환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수출 목록 변환 시스템에서 수출 신고서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 시스템으로 신고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출 화주 입장에서는 신고인 부호를 별도로 발급받고 HS 코드 10단위 결정 자체도 필요 없고 나중에 반품 재수입 때는 이런 사고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 자체도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많은 이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수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구매 확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 여러분들 그 통상 그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수출을 한다 그랬을 때 물건 구매하실 때 항상 물품 가격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물건을 사올 때는 이 가격에 플러스 부가세 10%, 그래서 총 1,100만 원을 주고 사오시잖아요. 1,100만 원. 하지만은 이 물건이 수출 물건에 공해진다라는 게 증빙이 되면 물건을 구매해 오실 때, 사오실 때 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즉 영세율, 영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되지 않습니까? 자금 운용하는데 많은 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수출에 공해진다. 이걸 증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즉 구매 확인서는 뭐냐? 외화 획득을 위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등의 국내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구매자의 신청에 의해 외국한 은행장이 내국신용증, 취득규정에 준하여 공급업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다. 그냥 말이 어려운데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수출자가 자 은행아 내가 지금 구매해오는 이 물건은 수출에 공해 줄 거야 라는 걸 네가 확인을 해줘 라는 게 구매 확인서예요. 내가 구매해오는 물건에 대해서 수출 물건에 공해 줄 거라는 거를 은행이 네가 확인을 해줘 라는 게 구매 확인서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는 우리 수출자가 은행의 요청에다 발급을 받아서 국내의 공급자한테 제공해 주는 게 구매 확인서예요. 그래서 이런 구매 확인서가 개설되게 되면은 국내 공급업체와 영세율, 부가세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부가세 지급 없이 자금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원자재 단가 결정할 때 부가세 자체가 제외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수출용 구매 확인서 개설하고 영세율 적용. 동시에 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은 공급업체는 마찬가지 이 물건이 수출에 공해졌기 때문에 이 공급업체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내 판매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이 수출용에 공해진다라면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 그 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라든지 이 프로세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그 따로 이 구매 확인서 발급하는 매뉴얼을 제가 따로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고요. 이건 한번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 그래서 저희가 수출자가 직접 수출한 물건에 대한 수출 실적, 그리고 내가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에 대한 수출 실적 어떻게 잡히느냐. 그래서 수출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 잡힙니다. 수출 신고 수리일.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금이 입금된 날, 그리고 간접 수출, 내가 직접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자에게 국내에서 공급했을 때는 대금 입금 일자, 그리고 수출 실적이 잡히는 금액은 상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수출 통관에 있어서는 FOB 금액으로 잡힙니다. 첫 탄에 우리 그 수출 신고 필증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출 신고 필증에 바이어하고 계약은 CIF였지만은 수출 신고 필증에 보니까 CIF 금액도 표기가 되면서 동시에 FOB 금액 얼마라고 산정이 돼서 보여졌죠. 그래서 이 FOB 금액으로 수출 실적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은행에 입금된 금액. 간접 수출의 경우에도 은행에 입금된 금액. 그리고 이런 수출 실적 어디서 확인을 해주느냐?
일반 상품들 일반 수출 통관에서는 우리가 무역협회 그리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인정을 해주고요. 이런 서비스에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그리고 선주협회, 한국관광협의중앙회 그리고 무채물에 있어서는 무역협회하고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내 공급에 대한 간접 수출에 대해서는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쪽이 구매 확인서 발급하고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 업체거든요. 이쪽 그리고 외국한 은행에서 실적을 확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수출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우리 부가세 부분에서 영세율 적용, 그 다음에 수출의 탑이라든지 이런 포상, 그리고 특히나 금융 부분들, 무역금융 이 부분에서 많은 그 국가 지원,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환급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 수출 실적을 이용한 좀 편법들도 예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물건을 1,000원짜리 물건이면서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00원밖에 안 받으면서 불구하고 이거를 5,000원입니다라고 수출 신고를 합니다. 5,000원입니다. 심지어는 10배, 20배까지도 신고를 해요. 왜 그럴까?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작죄에 걸리는 범죄인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기업 제가 조사 대응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그 기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1,000원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서 대출 나오는 금액하고 5,000원에 대한 실적이 있을 때 대출 나오는 금액이 틀리죠. 그리고 또 하나 5,000원에 대한 무역금융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편취하는 거죠. 편취하는 이런 불법적인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지워져요. 그리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HS 코드라고 우리 수출 통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품목 분류 HS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TA가 없었을 때는 이런 HS 코드가 뭐 중요했지만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이 HS 코드 품목 분류가 수출입 업체 그리고 관세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게 HS 코드입니다. HS 코드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S 코드라고 하면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라고 해서 HS라고 합니다. HS.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들을 세계 관세기구 WTO에서 정한 HS 협약이라고 있어요. HS 협약. 이 협약에 의해서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 체계입니다. 상품 분류 코드 체계예요. 그래서 이 WTO에 가입된 모든 제약국들은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HS 코드는 6가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그걸 따르지 않는 국가들도 있긴 합니다. 약간 틀리긴 한데 통상적으로 6가지는 국제 공통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 6단위 이후 7, 8, 9, 10 즉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화해서 10자리까지 각 국가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사용하고요. HS 코드를. 그걸 제가 HSK라고 합니다. HS 코리아. 그리고 EU는 8자리, 일본은 9자리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 HS 코드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HS 10단위를 한번 볼게요. 10단위. 010290의 100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자리죠. 그래서 앞에 6가지는 국제 공통
나머지 총 10자리는 한국에서 별도로 정한.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서 두 자리, 하나, 둘, 01. 이거는 제가 류라고 부릅니다. 류. 그리고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01, 02는 제가 호라고 불러요. 헤딩, 호라고 부르고. 앞에서부터 총 6자리, 01, 02, 90은 소호라고 부릅니다. 서브 헤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인류에는 산동물을 분류합니다. 산동물. 그리고 그 016 밑에 세분화해서 0102에는 소를 분류해요. 그리고 0102 밑에 더 세분화해서 6단위에서는 이 소 중에서 기타의 소를 분류하고요. 이 0102, 90, 6단위 밑에 더 세분화해서 90의 1000번은 저희가 젖소를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위에서 더 세분화해서 4단위, 세분화해서 6단위, 세분화해서 10단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게 HS 코드다. HS 코드. 그래서 류는 2단위, 호는 4단위, 소호는 6단위 이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2단위, 4단위, 6단위. 이게 FTA 원산지 결정 기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HS 코드가 왜 이렇게 품목 분류하는 게 중요하냐? 즉, 이 HS 코드는 각 상품마다 별도로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HS 코드가 어디로 분류되냐? 즉, 상품이 어느 코드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 통관할 때 기준 세율 자체, 그리고 FTA 협정에 따라서 각 협정국마다 품목마다 적용하는 협정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틀려져요. 결정 기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우리 간이적인 환급액 자체가 틀려진다. 그래서 HS 코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간이적인 환급액이 만원당 10원, 어떤 물건은 만원당 100원, 어떤 거는 만원당 0원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 HS 코드에 따라서 수출입 통관 시 세관장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되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달라집니다. 즉 FTA 협정이 발효되면서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가지 세율이 존재해요. 그래서 수출 통관 같은 경우에는 수출 요건으로서 전략물자 허가 받아야 되지 폐기물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될 거냐 간이적인 환급액이 틀려지고 FTA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수입이라 하면은 수입 통관할 때 어떤 그 요건, 세관적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정경품 안전인증, 검역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수입 관세율, 그리고 FTA 협정 관세율 자체가 상이해지더라. 그래서 HS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851711-0000이라는 HS 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유선 전화기가 이 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선 전화기에 기본 관세는 8%고 WTO 협정 관세율은 0%고요. 최빈 궤도급 특許관세는 0%고요. 한칠레 FTA는 0%, 한아세안 FTA 0%, 간이정의 환급액은 10%, 그리고 수입 통관하겠다라면은 세관장한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미리 받았는지 이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즉 수입할 때 관세율 자체가 틀려집니다. 하나의 품목에 이 유선전화기 하나의 품목에 여러 가지 관세율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관세율들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원산지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감면 대상이냐. 관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리고 수입 통관할 때 반드시 요건을 이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출 통관하고 나서의 간이정의 환급액이 얼마냐, 10원짜리냐, 30원짜리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수입 관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일반 기초 화장품인데 저희가 수출한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부과되는 관세가
MFN 그래서 최애국되고 그래서 6.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KR 한중 FTA에 의해서 한국산 FTA 원산지 증명에서 발급해 가게 되면 5.9%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닌 잠정세율은 2%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지 관세율이 존재하더라. 즉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 어느 쪽에 HS 코드로 판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세율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이다. 지금 그 삼성공사 992 쪽은요. 우리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 기초 화장품들. 이쪽은 립스틱인데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관세율 자체가 상이하더라. 자, 추가적으로 간이적인 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S 코드 3304 99의 1000번 이거는 젤 타입의 마스크팩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은요. 3307에 90에 9000, 3307에 90에 9000으로 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이 불가돼요. 그랬을 때 마스크팩이 젤 타입이었다라면은 간이정의 환급액가 10,000원당 30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직포 타입이다 그러면은 간이정의 환급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저희 나라 마스크팩은 대한민국의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SBA 그 규격 인증, 해외 인증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화장품 수출하겠다는 업체들이었어요. 이런 화장품 수출하는 업체들 중에 대부분이 또한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한 5, 6년 전 이때만 해도 우리 기업이나 관사들 쪽에서 이 마스크팩 자체를 어디로 분류를 했냐. 이쪽으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초 화장품. 즉 환급액이 30원짜리. 그때는 더 많았는데 50원, 100원 그랬는데 그래서 부직포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분류를 하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환급 받았다가 전부 다 추징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하나 우리 이 마스크팩에 대해서 베트남의 수입 관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마스크팩이 젤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 관세가 20%예요. 그리고 VKFTA 한 베트남 FTA입니다. 한 베트남 FTA로 가게 되면은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가면은 관세 6%. 아세안 FTA, AKFTA,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가면 5%입니다. 그에 반해 부직포 타입의 마스크팩을 보시면은 기본 세율이 18%, 2%의 갭이 되나요? 한 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가면은 관세가 0%입니다. 0%예요.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에서 발급해도 0%입니다. 6%, 5%, 0%, 0%. 즉 어느 쪽에 HS 코드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 세율, FTA 협정 세율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목 분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FTA 그 기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WTO와 FT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WTO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무역기구. 그래서 이 WTO 협정에 의해서는 모든 회원국, WTO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 164개 국가입니다. 164개 국가. 이 국가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가 WTO예요. 그래서 WTO 협정 관세율은 이 164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뭐 마스크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6.5%를 적용한다 그러면 중국도 6.5%, 유럽도 6.5% 이렇게 WTO에 가입된 모든 회원국은 이런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라는 게 WTO 협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협상 대상자가 164개 국가나 되잖아요. 협상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FTA예요.
자유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자주의, 때로는 지역주의, 이들 간의 무역, 특혜 무역 체제예요. 즉 여기에 가입된 회원국에게만 무관세 또는 나중과세를 적용하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즉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별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TA와 WTO의 굉장히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자주의, 한국과 중국, 지역주의, 예를 들어서 한국과 EU, 한국과 아세안 국가다. 이런 식의 FTA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발효된 그 현황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17개 협정, 57개국과 저희는 FTA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칠레, 싱가포르, 에프타 쪽에서 57개국인데, EU가 원래는 영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영국이 1월 1일부로 브렉시트 탈퇴되면서 우리나라하고는 1월 1일부로 별도의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EU FTA에서는 영국이 빠졌고요. 별도의 한영 FTA가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어요. 우리 칠레가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 최초입니다. 이거는 2004년 04월 4월 1일 0401 2004년 4월 1일 날 만우절에 발효가 됐습니다. 만우절에 발효가 됐다. 한칠레 FTA.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FTA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 11월인가 저희가 12월인가 그 무역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산자부에서는 그 FTA 날을 하나 만들까라고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FTA 날을 만들 때 그러면은 4월 1일 날을 우리 한칠레가 발효된 4월 1일을 기념해서 그 날짜로 FTA 날을 만들 거냐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그쪽에 TF 좀 들어가서 회의를 좀 하고 그러는데 좀 고민하다가 이건 만우절이라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날짜 이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지 안 만들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 이게 발효된 순서인데요. 칠레 어디 있죠? 우리 그 미주 국가죠. 남미. 미주. 미주에 있죠. 어쨌든 남미에 있지만 미주. 싱가포르는 어디에 있죠? 아시아죠. 아시아죠. 에프타는 뭐냐면은 우리 그 스위스, 노르웨이, 스노리아라고 그래서 리텐슈타인, 아이슬란드예요. 어디에 있나요? 유럽에 있죠. 이들 국가하고 먼저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효가 됐어요. 왜? 칠레하고 저희하고 무역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설령 저희가 협정을 잘못 타결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입는 데미지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저희하고 어떤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에프타도 그렇죠. 즉 이런 작은 경제 규모로 가진 국가, 지역을 상대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FTA 체결했을 때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뭐냐, 불이익이 뭐냐, 이걸 테스트 해보고 나서 한칠레,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싱가포르 어디에 있다고요? 아시아 쪽에 있죠. 아세안 FTA로 갑니다. 그리고 에프타 어디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죠. 그래서 한 EU FTA로 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무역 규모가 큰, 우리하고 거래 규모가 큰 이런 국가, 지역들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기 아세안을 보시면은 캄필만, 미싱인부, 베라테 그래서 10개 국가인데 여기에 보니까 베트남이 있네요. 한 아세안 FTA, 베트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베트남 FTA가 있네요. 즉 베트남은 저희 나라하고 한 베트남 FTA도 맺고 있고 한 아세안 FTA도 맺고 있어요. 자, 한 싱가포르 FTA가 있네요. 그런데 아세안, 즉 한 아세안 FTA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한싱, 한 아세안 FTA 저희하고 두 개 협정을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국 있네요. 중국. 한중 FTA가. 근데 작년에 타결이 됐죠. RCEP이라고. 이 아세안 10개국입니다. 캄필말, 미싱인부, 베라타. 이 아세안 10개국하고 추가로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5개 국가,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RCEP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이것도 FTA예요. 이게 타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한중 FTA, 한 RCEP 협정, 저하고 두 개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원래 RCEP에는 인도까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인도는 이번에는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상대로 두 개 이상의 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저희가 협상 중에 있어요. 거의 타결이 올해 끝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는 한 아세안 FTA, 이렇게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다양한 FTA가 체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FTA,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내보낸다 했을 때 한 베트남 FTA를 이용할 거냐,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이용할 거냐, 이거는 저희한테 유의로운 대로 가시면 돼요. 앞단에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제가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고 했을 때 이 마스크팩의 관세율은 VK, 베트남 FTA, 한 베트남 FTA, AK, 한 아세안 FTA예요. 아세안 코리아, 베트남 코리아. 그래서 관세율 자체가 틀려지죠. 젤 타입이라 하더라도 VK는 6%, AK는 5%더라. 그래서 저희한테 유리한 협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FTA를 적용하려면은 반드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지. 왜? 특혜 관세거든요. 특혜 관세. 자유무역 협정은 특혜요, 특혜. 즉, 이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증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조그만 소액 물품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다 발급을 할 거냐, 번거롭게.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한 칠레는 미화 1000불 이하, 한 싱가포르는 미화 1000불 이하, 한 에프타는 미화 1000불, 아세안은 200불, 200불, 한 EU는 미화 1000불, 페루는 미화 1000불. 가만히 보시면은요, 전부 다 미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러로 규정하고 있어요. US 달러입니다.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가 아니에요. US 달러, 통상 1000불이구나 라고 개념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화장품 향수를 하나 사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행 갔다 들어오실 때, 그러면 내가 800불짜리 화장품을 사왔는데 원산지 증명서 따로 발급받아 와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0불 이하라면은 여러분들 영수증에 가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보면은 원산지가 유럽입니다라고 찍혀 있어요. 그걸 보고 세관은요, 오케이, 면세하고 들어갑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미화 1000불, 터키도 미화 1000불, 이런 식으로 통상 한 10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특혜 관세를 그러면 모든 요건에 다 적용해 줄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FTA 혜택을 부여하겠다. 첫 번째, 거래 요건. 영내 거주자가 물품을 발송하고 최약국 소재인이 수입을 해야 된다. 반드시. 물론 원산지 증명서를 누가 발급하냐는 별개 문제예요. 단지 물건이 어느 쪽에서 발송이 되냐, 최초 물건이 최약 상대국에서 발송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받는 것도 최약 상대국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물건 자체가 FTA 협정 관세, 뭔가 관세 혜택을 주기로 한 물품이어야지 되는 거지. 관세 혜택도 없는데
적용할 게 없죠. 세 번째, 원산지 요건. 원산지가 영내에서는 판정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원산지가 체결국의 영내산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운송 요건인데 최악 상대국에서 최악 상대국까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양국 간에 다이렉트로 직접 와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한중 FTA에 있어서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 중국에서 수출된 물건이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와야지. 중국에서 수출된 물건이 홍콩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건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운송 도중에 바꿔치기가 일어나요. 원산지 세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직접 운송되어야지만 혜택을 주겠다. 추가적으로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어떤 원산지 증명에서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느냐, 이 5가지를 충족을 해야지만이 FTA 관세 혜택을 부여하겠다. 그럼 원산지 결정 기준까지만 한번 보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원산지라는 거는 당해물품이 생산된 국가, 이걸 원산지라고 생각하시죠, 저희. 그래서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지 기준은 각각의 FTA, 개별 FTA마다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도 한 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 틀리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 이 각각이 상이해지더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면사를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남자용 니트를 만드는데 이 면사를 가지고 와서 원단을 편직을 하고 거기에 가공, 제조를 합니다. 이 물건을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산 아니냐. 한국산 아니냐. 하지만 아니에요. FTA하고는 별개 얘기예요. 자, 한미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이 남자용 니트 셔츠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면사부터, 즉 실부터 한국에서 제조해라. 그래야지만이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에요. 즉, 이 면사는 한국에서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즉,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이 남자용 니트 셔츠는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한 베트남 FTA에서는 남자용 니트 셔츠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거, 이게 CC라고 그럽니다. 2단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만 최악 상독에서 재단 및 봉제 방법으로 가공한 것, 이거 무슨 말이냐? HS 코드 2단위, HS 코드 2단위, 비영내산, 우리나라산이 아닌 비영내산 원재료의 HS 코드 2단위가 수출 제품의 HS 코드 2단위하고 상이하다라면은 한국산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요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만 취약 상대 재단 및 봉제, 우리나라에서 재단했죠, 봉제했죠. HS 코드 2단위도 바뀌었으면서 재단도 했고 봉제도 했더라. 즉, 한 베트남 FTA에서는 이 니트 셔츠는 한국산으로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런 남자용 니트 셔츠 하나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한 베트남 FTA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서로 상이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그 의미의 원산지하고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하고는 좀 판이하다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